안녕하세요.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GTX-D 노선이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를 경유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GTX-D는 가치가 높은 노선인 만큼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뜨거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GTX-D가 현재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여러 계획안 중에서 어떤 계획안이 채택될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이 집중 수혜가 예상되며 결국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GTX-D 사업은 2019년 10월에 광역교통 비전 2030을 통해서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 서부권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불과 1년여 만에 각 지자체도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서울 강동구와 인천시에서는 GTX-D의 최적 노선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김포시에서는 GTX-D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각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광역철도는 각 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 지역의 국회의원도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GTX-D 노선 계획을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GTX-D 노선 계획은 크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남 미사에서 잠실과 강남을 거쳐서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 신도시와 인천 계양 신도시, 그리고 인천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로 연결하는 것이 1안입니다. 그리고 2안은 하남 미사부터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 신도시까지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부터 인천 검단 신도시가 아니라 청라지구로 들어가서 영종도를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1안은 신도시가 많고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서부 경기권에 그동안 서울 접근이 좋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것을 한 번에 개선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2안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동부권에서 인천공항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까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물론 사람 마음이 각자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GTX-D 노선이 유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1안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1안이 우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도권 서부 지역은 김포 한강 신도시, 인천 검단 신도시, 인천 계양 신도시, 부천 대장 신도시, 이렇게 총 4개의 신도시가 이미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이고, 입주를 완료할 경우에는 인구가 100만을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반면에 2안은 청라지구 정도를 제외하면 대규모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 없고, 광역도시철도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인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인구가 1안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노선 효율 면에서 1안이 우세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첫 번째 이유와 결부되는데요. 결국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노선을 이용할 사람이 많으면 경제성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사업 타당성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사업 타당성을 빨리 이끌어내면 그만큼 사업의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GTX-D 노선의 착공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는 일반적인 철도 계획의 진행 단계인데요. 제가 왜 이 표를 보여드리냐면 3단계부터는 평균 소요기간을 제가 수치로 표시를 했지만 1단계와 2단계는 수치가 아니라 무한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즉 1단계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기간은 각 노선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평균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GTX-B 노선을 예로 들어 보더라도 2006년부터 이야기가 나온 사업이 다른 주요 사업에 밀리거나 경제성 확보를 하지 못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2019년이 되어서야 겨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GTX-D 노선은 국가계획의 반영도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첫 삽을 뜨는 데만 길게는 10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GTX-D 노선 자체를 대형 호재로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GTX-D도 최소한 15년 뒤에나 개통될 텐데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화면에 있는 표를 보시죠. 지금 보시는 표는 어느 한 광역 도시철도 사업의 공사 진행 상황에 따른 주변 아파트 가격 변동을 표시한 것인데요. 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요 공사 시점이 될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더라도 노선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실제 개통이 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표를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 2010년 이전부터 이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예타 통과 시점에 가격이 오른 것을 보고 팔려고 할 것이고, 외부에서는 예타 통과를 큰 호재로 보고 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거래는 성사되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예타 통과를 보고 샀던 사람은 착공 시점에까지 이제 보유하다가 목표하는 수익을 달성한 후에 팔려고 할 것이고, 다른 외부인은 착공을 호재로 보고 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거래는 또 성사되겠죠. 요약하면 노선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오르고 여러분의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GTX-D 노선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어디가 집중 수혜 지역이 될까요? GTX-D 노선은 광역도시철도답게 경기도 외곽 지역을 서울 중심지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노선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하남 미사나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가 될 겁니다. 그럼 하남 미사부터 살펴보죠. 미사는 올해 5호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어서 운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개통된 5호선의 종점에서 강남까지는 약 45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3호선은 말이 많은 상태지만 어쨌든 계획은 기존 종점에서 하남 교산신도시를 돌아서 5호선 덕풍역으로 연결되어서 강남 도달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거기에 9호선도 이미 3단계까지 개통되어서 운행되고 있고, 마지막 5단계까지 완료되면 GTX-D 노선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미 서울 핵심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선들이 모두 미사로 들어와서 이미 운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GTX-D 노선 자체는 큰 호재가 맞지만 실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쪽인 김포와 검단은 이야기가 다르겠죠. 김포 한강신도시는 현재 골드라인이 김포공항과 연결되어서 서울 접근을 돕고 있지만 중심 노선에서 뻗어나온 하나의 지선 형태에 불과합니다. 검단신도시는 현재로서는 교통 여건이 더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록 인천 지하철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검단신도시 밖에 전철역이 위치하고 있고, 설령 신도시 안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인천 지하철은 서울 접근성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역 노선이기 때문에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GTX-D 노선이 검단과 김포로 연결되면 GTX 역세권 아파트에서는 단일 노선으로 강남까지 20분 정도만 도착할 수 있고, 설령 역세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더라도 연계교통으로 접근해서 이동해도 이전보다는 훨씬 서울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교통 상황을 보더라도 GTX-D의 존재는 하남 미사보다는 검단과 김포의 훨씬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주력 사업이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켜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새롭게 조성한 신도시에서 서울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GTX-D 노선 역시 큰 이변이 없는 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는 언제 어떻게 사업이 확정되어서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완공되느냐일 것이고, 각 공사 일정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 가격은 급변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이지만 결국 세부적으로 보면 수많은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바탕으로 각자의 기준을 잘 세우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